잠깐 이게 무슨... 한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도무지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것이었다. 비행기 이륙 후 3만 피트 상공 그 1등석의 고요함이 무색할 만큼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기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울음의 진원지인 자신의 딸 소유리를 품에 안은 채 한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유니폼의 단추를 풀어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당황스러움보다는 한없이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듯이. 지우는 급히 그녀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낮고 나지막한 노랫소리가 갤리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그것은 흔한 자장가였지만 지훈에게는 생전 처음 듣는 신기한 언어처럼 들렸다. 그 노랫소리를 듣자 그토록 격렬하게 울어대던 소유리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멈췄다. 작은 몸은 더 이상 버둥거리지 않았고 조용히 그녀의 품에 안겨 평온을 찾기 시작했다. 지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어렸다. 그의 아내는 2달 전 세상을 떠났다. 그녀를 잃은 후 지훈의 삶은 온통 혼돈과 상실감으로 가득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젊은 항공사 사장이라는 직함은 무색할 만큼 그는 생후 3개월 된 딸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 소유리는 밤낮으로 울었다. 분유를 거부했고 누군가 품에 안아주어도 불안해했다. 지우는 아기가 왜 우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죄책감과 무력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14시간의 긴 비행은 그에게 왜 지옥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낯선 여자의 품에서 소유리는 평화로웠다. 처음 보는 이의 품에 안겨 맑고 순수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제야 그녀의 이름을 보았다. 명찰에 적힌 3글자 서은채. 서은채는 7년차 승무원이었다. 어떤 상황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그녀의 삶 역시 평온하지 않았다. 한 달 전 그녀는 5개월 된 아기를 잃었다. 태어나지도 못한 채 그녀의 곁을 떠나버린 작은 생명. 의사는 그녀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권했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전 남자친구의 배신으로 홀로 남겨진 그녀에게는 당장 생계를 이어갈 돈이 필요했다. 매일 밤 그녀는 텅 빈 아랫배를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상실감에 깊이 잠겨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띈 것이 한지훈과 소율이었다. 1등석의 창가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한 남자와 그의 품에서 불안에 떨며 울고 있던 작은 아기. 소율이의 울음소리는 그녀에게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절규이자 그녀가 한때 품었던 아기의 울음과 겹쳐지는 깊은 슬픔이었다. 다른 승객들이 불만을 토로하며 그녀를 호출했을 때 은채는 지체 없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지훈의 눈에서 읽은 것은 절망과 외로움이었다. 아이를 달래려는 서툰 손길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그의 표정에서 은채는 깊은 연민을 느꼈다. 은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분유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아빠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불안하고 외롭고 안정되지 못한 감정. 소유리는 그 불안을 울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은채는 동료 승무원인 김도현에게 짧게 양해를 구했다. 도현씨 1등석 손님,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잠깐 갤리로 데려갈게요. 김도현은 이 항공사의 부사장의 딸이었다. 실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했지만 은채를 라이벌로 여기는 듯한 묘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 분유 타서 드렸는데도 계속 우나요. 그냥 손님이 알아서 하시게 두세요. 괜히 우리까지 신경 쓰다가 딴 일 생기면 골치 아파져요. 도현의 차가운 말에 은채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은채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손님 혹시 괜찮으시면 아이와 함께 갤리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 제가 한번 달래볼게요. 지훈은 이미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본 상태였다. 그는 은채의 제안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라 나섰다. 갤리아는 조용하고 아늑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은채는 지훈과 마주보고 섰다. 죄송하지만 혹시 아이의 엄마는? 은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가 굳게 닫혔던 입술을 떼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다.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마디에 은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겪었던 상실감과 이 남자의 아픔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분유가 아닌 엄마의 청과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소유리를 품에 안고 낮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소유리는 그녀의 품에 안기자마자 언제 울었냐는 듯이 평온을 되찾았다. 작은 손가락으로 은채의 유니폼을 꼭 쥐고 그 작은 몸은 은채의 따뜻한 천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았다. 그는 지난 2달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소유리의 편안한 얼굴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평온함은 갤리 안을 가득 채우고 지훈의 굳어있던 마음까지도 녹이는 듯. 됐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은채는 소유리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감정을 느껴요. 엄마가 슬퍼하면 아이도 슬퍼하고 아빠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하죠. 소유리는 아빠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지훈은 은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소유리를 제대로 안아주지도 사랑해주지도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그때 갤리 문이 열리고 김도현이 들어섰다. 그녀의 눈이 소유리를 안고 있는 은채에게 향했다. 하지만 그녀는 소유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채의 얼굴을 그리고 은채의 손에 들린 아기를 안아주는 모습을 노려보았다. 도현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손님은 왜 여기에 계세요? 도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지훈은 그제야 자신의 눈앞에 있는 승무원이 김도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이 항공사의 부사장 딸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도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제야 지훈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명찰은 없었지만 그의 얼굴은 사내 게시판에서 수도 없이 보아온 젊은 사장 한지훈의 얼굴이었다. 도현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몰라 뵙고. 지훈은 도현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을 향한 이들의 태도가, 그리고 이들이 서은채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다. 괜찮습니다. 서은채 승무원이 제 딸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 계속하세요.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섰다. 갤리는 다시 고요해졌고 지훈과 은채 그리고 소유리만이 남아있었다.
소유리는 여전히 은채의 품에서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우는 지난 2달간의 무력감과 절망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이의 품에서 잠든 자신의 딸과 그를 바라보는 낯선 여자의 눈빛.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비행이 끝난 후 한지훈의 삶은 다시 혼돈 속으로 돌아왔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착륙한 직후 소유리는 언제 평온했냐는 듯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반갑게 달려와 소유리를 안았지만 아기는 그녀의 품에서도 불안해하며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공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넓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도착해서도 소율의 울음은 계속되었다. 한지훈의 마음은 다시 무력감과 절망으로 채워졌다. 아이고,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비행기에서는 괜찮았다며.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서은채의 품에서 평온했던 소유리의 모습은 마치 꿈속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품에서 울고 있는 딸을 보며 낯선 승무원의 따뜻한 천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소유리는 그저 배고픈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엄마의 젖이 아니라 엄마의 따뜻한 품과 안정적인 사랑이었다. 그리고 소유리는 그 모든 것을 서은채에게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유리의 울음은 더욱 격렬해졌다. 지우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새웠다. 어머니도 지쳐서 잠이 들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소유리를 달래던 지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서은채.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눈빛, 그리고 아기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 지훈은 자신이 왜 그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는지,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단순한 고마움이었을까? 아니면 소유리를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 한편 서은채 역시 로스앤젤레스의 승무원 숙소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다. 텅 빈 방 안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의 쓸쓸한 마음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귓께는 소유리의 작은 온가리 소리와 따뜻한 천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난 듯한 기분이었다. 동료 승무원 김도현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다.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며칠째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1등석 그 아이 때문이에요. 도현의 질문에 은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은채는 자신이 소유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아이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녀가 한 달 전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그저 지나가는 승무원일 뿐 그 아이의 삶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이틀 후 지우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서은채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등석 승객이 아닌 승무원으로서의 그녀를 만난 것이었다. 지우는 비행 스케줄을 조회하여 그녀가 탑승하는 항공편을 알아냈고 일부러 그 비행편의 1등석 좌석을 예약했다. 공항 라운지에서부터 그는 소유리를 안고 초조하게 기다렸다. 소유리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주변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은채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되자 익숙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기내로 들어섰다. 지훈의 눈은 수많은 승무원들 사이에서 은채의 모습을 찾았다. 마침내 그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서은채 씨,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다른 승객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지우는 소유리를 안고 1등석 좌석에 앉아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소유리의 울음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을 때 은채가 안전 설명을 위해 1등석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은채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지훈과 소유리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서은채 씨. 그 순간 소유리가 은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아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난 이틀 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한 웃음이었다. 소유리는 작은 팔을 뻗어 은채를 향해 흔들었다. 하, 소유리가 기억하고 있네요. 은채의 감동 섞인 목소리에 지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소유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은채에게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꼈던 것이었다. 안전 설명이 끝난 후 은채는 지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다른 승무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소유리가 더 중요했다.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같은 비행기에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소유리가 당신을 그리워하더라고요. 지훈의 솔직한 대답에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이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저도 많이 생각났어요. 은채의 고백에 지훈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준비해놓은 제안을 꺼내기로 했다. 서은채 씨, 부탁이 있습니다. 네, 소유리를 돌봐주실 수 있을까요? 은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는 짐작이 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월급은 지금 받으시는 것의 3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휴가를 내시고 제 집에서 소유리를 전담으로 돌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훈의 파격적인 제안에 은채의 눈이 커졌다. 그 금액이면 경제적 걱정을 완전히 덜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제안이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훈은 그녀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읽고 배려심 있게 말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유리를 바라보았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소유리에게 기울어져 있었다. 비행이 계속되는 동안 은채는 틈틈이 소유리를 돌봐주었다. 아기는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고 은채의 품에서만 평온함을 찾았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넉넉한 보살핌이 아닌 서은채라는 따뜻한 존재였다.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 지우는 은채에게 다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서은채 씨, 제 연락처입니다. 꼭 연락주세요. 소유리가, 아니 저희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은채는 명함을 받으며 복잡한 마음에 빠졌다. 경제적인 필요성과 소유리에 대한 애정,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생각해볼게요. 은채의 대답에 지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다. 기내에서 내리면서 은채는 소유리의 작은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었다. 아기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 소유라, 잘 지내야 해. 은채의 작은 속삭임에 소유리가 방긋 웃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은채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공항을 나선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한참을 망설이다 지훈이 건네준 명함을 손에 쥐고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다. 소유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서은채가 한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사흘이 걸렸다. 그 사흘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망설이고 고민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불확실한 미래로 뛰어든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과 김도현의 날선 비아냥거림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결국 소유리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소유리에게서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보았고 그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강렬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항공사에 6개월 무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면서 은채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훈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엘리베이터가 4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자 은채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거실 전체를 밝게 비추고 있었고 한눈에 봐도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인테리어가 그녀를 압도했다. 아이 어서 오세요, 서은채 씨. 지훈이 소유리를 안고 현관에서 은채를 맞이했다. 아기는 은채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팔을 뻗었다. 소유라, 은채 이모가 왔네.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소유리는 더욱 기뻐하며 온갈거렸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온전히 사랑을 쏟아줄 작은 생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방은 이쪽이에요. 지훈이 은채를 안내한 곳은 소율이 방 옆에 있는 게스트룸이었다. 침실과 화장실 작은 거실까지 갖춘 스위트룸 같은 공간이었다. 너무 좋은 방을. 죄송해요. 은채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소유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부터 서은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소유리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아기는 은채의 품에서 유독 편안해했고 밤에도 거의 울지 않았다. 지훈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고 했다. 고용주와 직원이란 관계를 명확히 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유리를 중심으로 한 일상 속에서 그런 경계는 점차 흐려져 갔다. 은채 씨 아침은 드셨어요?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다. 은채는 소유리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요. 소유리 먹이느라. 그럼 같이 드시죠. 어차피 저도 간단히 먹고 나갈 참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소유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흘러갔다. 소유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주 웃어요. 은채가 아기를 바라보며 말하자 지훈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은채 씨 덕분이에요.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은채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채는 지훈의 집안일까지 자연스럽게 돌보게 되었다. 소유리를 돌보는 동안 빈 시간에 청소를 하고 간단한 요리도 해두었다. 지훈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 지훈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은채는 괜찮다며 웃었다. 소유리 돌보는 것만으로는 시간이 남아서요. 그냥 취미 삼아 하는 거예요. 사실 은채에게는 이런 일상이 소중했다.
마치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소율이는 아기용 의자에 앉아 이유식을 먹고 지훈과 은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아빠 보고 싶었지. 지훈이 소율이에게 말하자 아기가 팔을 뻗으며 좋아했다. 은채는 그런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훈 씨는 정말 좋은 아빠예요. 은채의 말에 지훈이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은채 씨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두 사람은 자주 소율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기의 작은 변화들, 새로 배운 것들, 귀여운 행동들까지.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로에 대해서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었다. 은채 씨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나요? 지훈이 소율이를 재우고 온 후 거실에서 물었다.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사실 제가 막내라서 돌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소율이를 만나고 나서는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작은 생명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은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주말이 되면 지훈도 소율이 돌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은채가 아기를 목욕시키는 동안 옆에서 도왔고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다. 소율아, 새가 있네. 봐봐. 지훈이 유모차를 밀며 소율이에게 주변 풍경을 설명해 주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그녀는 진심으로 생각했다. 은채 씨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매일 집에 돌아오는 것이 기다려졌고 은채는 그가 출근하면 왠지 모를 허전함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소율이가 일찍 잠들어서 두 사람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평온한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채도 같은 마음이었다. 저도요. 마치 진짜 가족 같아요. 은채의 말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소율이가 정말 많이 컸네요. 지훈이 화제를 돌리며 말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벌써 웃음소리도 많이 내고 뒤집기도 하려고 해요. 다 은채 씨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지만 확실하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소율이라는 작은 다리를 통해 연결된 이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직원을 넘어서 그 무엇인가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소율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 은채를 향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은채 역시 지훈과 소율이와 함께하는 이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훈은 은채의 따뜻함 속에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극복해 나가고 있었고 은채는 소율이를 돌보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씩 덜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호감이나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 안는 깊고도 조심스러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서은채가 한지훈의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소율이는 나날이 건강하게 자랐고 세 사람의 일상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지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도 집에 돌아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고 은채 역시 그가 집에 있을 때면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다. 소율이가 일찍 잠들어서 지훈과 은채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고 했다. 은채 씨, 혹시 회사 직원들 복리후생 관련해서 개선할 점이 있을까요? 지훈이 업무용 시스템에 접속하며 물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승무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불규칙한 스케줄이에요. 특히 장거리 노선 후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관리 시스템에 접속했다. 승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확인하려던 그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서은채. 지훈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은채의 인사 기록이 화면에 떠올라 있었다. 호기심이 생긴 지훈은 그녀의 근무 이력을 클릭해 보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은채가 어떤 근무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지훈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2016년 3월 15일자 징계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기내 안전사고, 대응 미흡으로 인한 견책 처분.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 날짜가 왜 익숙한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지훈은 서둘러 해당 사건 관련 파일을 검색했다. 그해 3월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사건. 당시 신입 승무원이었던 서은채가 심정지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이럴 수가. 지훈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사건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당시 상황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승객에게 은채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언론에서 항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이미지 보호를 위해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했던 것이다. 은채는 응급처치 미숙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후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다. 지훈은 당시 자신이 경영진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비록 직접적으로 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이 났다.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개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지만 당시에는 크게 반대하지 못했다. 그때 그 승무원이 은채 씨였다니.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여자가 바로 7년 전 회사의 희생양이 되었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추가 기록들을 확인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은채는 사건 후 심리 상담을 받았고 한동안 휴직까지 했던 기록이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내부 보고서도 있었다. 지훈은 그 모든 기록을 읽어내려가며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과 슬픔으로 가득 찼다. 지훈 씨,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은채가 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고개를 돌렸다. 지훈은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채의 예리한 눈에는 지훈의 당황한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업무 때문에. 지훈의 어색한 대답에 은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평소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갑자기 식은땀까지 흘리시는데. 은채가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그가 벌떡 일어섰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지훈이 서둘러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은채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다. 분명히 무언가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보였던 것 같기도 했다. 은채는 소파에 앉아 지훈이 닫아놓은 노트북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방에 들어간 지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은채가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어떻게 말하지?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말하지? 지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은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지 갈등이 되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마음이었다. 은채를 보는 시선이 이미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따뜻한 감정과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깊은 죄책감과 미안함이 더해졌다. 그는 다음 날부터 은채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대화도 어색했다. 하윤이를 돌보는 은채의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7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은채는 지훈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깊은 고민과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지훈 씨,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저녁 식사 시간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의 태도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복잡해서. 지훈의 어색한 변명에 은채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분명히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다. 그녀는 그날 밤 소유리를 재우고 나서 지훈의 서재로 향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그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검색 기록에서 서은채라는 세 글자와 함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의 제목을 발견했다. 은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파일을 클릭했다. 파일 안에는 징계 기록과 함께 당시의 내부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당시 경영진의 회의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회의록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한지훈. 그는 당시 경영진의 막내였지만 분명히 그 회의에 참석했었다. 은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의 몸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 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다. 아니, 그때보다 더 아팠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한 배신이었으니까. 은채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다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가해자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산산조각 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유리를 돌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지훈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지훈은 은채의 달라진 태도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이미 은채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죄책감과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은채와 지훈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그들의 따뜻했던 관계는 7년 전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은채는 다음 날 아침 소유리를 품에 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밖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배신감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7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사건을 떠올렸다.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항공기. 그날 은채는 신입 승무원이었고 갤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때
기내에서 갑자기 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이미 위중했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생시킬 수 없었다. 은채는 온 힘을 다했지만 결국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달랐다. 항공사는 거대한 비난의 물결에 휩싸였고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은채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응급처치 미숙이라는 오명이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고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징계를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했고 사내 게시판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결국 그녀는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상처가 한지훈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 다시 파헤쳐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소유리를 사랑했고 그녀에게 상실의 아픔을 치유할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너무나 아팠다. 그녀가 사랑했던 한지훈이라는 사람은 7년 전 자신의 상처에 칼을 꽂았던 장본인이었다. 은채 씨,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다. 은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소유리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다. 어제 제 노트북에서 다 보셨죠?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다. 은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굳게 닫힌 그녀의 입술은 그 어떤 말도 허락하지 않았다. 은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습니다. 신입 경영진이었고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변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억지로 꺼냈다. 은채는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증오를 보았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은채의 날 선 목소리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시의 회의록에는 그의 반대 의견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의 경영진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결국 당신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회사를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 은채의 말은 지훈의 심장의 비수처럼 박혔다. 그는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따뜻했던 관계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은채는 그날 오후 지훈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조용히 짐을 쌌다. 며칠 전만 해도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긴 짐 가방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은채 씨, 어디 가시려고? 지훈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짐을 싸고 있는 은채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제 그만할게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요. 은채의 차가운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채 씨, 소유리는요? 소유리는 당신이 필요해요. 지훈은 절박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소유리를 위해서라도 제가 떠나야 해요. 당신과 저 사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소유리가 커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은채는 소유리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에게 줬던 상처가 너무 깊었기 때문이었다. 은채가 짐을 챙겨 집을 떠나려는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도현이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은채 승무원과 사장님의 관계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은 좀 심각합니다. 김도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급히 기사를 확인했다. 온라인 연예 매체에 올라온 기사의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항공사 회장 육아 전담 승무원과 부적절한 관계, 불륜 의혹 논란. 기사에는 은채가 지훈의 집에서 육아 전담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지훈이 그녀에게 고액의 연봉을 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로 단정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에는 지훈과 은채가 함께 소유리를 데리고 공원을 산책하는 사진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첨부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또다시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을 느꼈다. 7년 전의 사건이 겨우 잊혀질 무렵, 이제는 불륜이라는 오명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우는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일이 김도연의 소행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은채를 질투했고 이번 기회에 그녀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은채 씨,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저를 보호해줄 자격이 없어요. 은채의 차가운 말에 지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은채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7년 전에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의 무력함은 그를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은채는 택시를 타고 집을 떠났다. 뒤를 돌아보니 펜트하우스의 창문이 보였다. 그 안에는 소유리와 지훈이 있었다. 그녀는 소유리의 작은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떠나기로 한 이유는 지훈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소유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소유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와 메시지는 그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은채는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서은채가 떠난 뒤 한지훈의 펜트하우스는 다시 차가운 정적이 흘렀다. 소유리는 은채의 빈자리를 알아챘는지 평소보다 더 자주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울고 있는 딸을 품에 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텅 빈 상실감으로 가득했다. 그의 가슴은 무력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은채를 놓쳤고 소유리의 행복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김도연과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들은 교묘하게 지훈을 흔들고 있었다. 사장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은채 승무원과의 관계가 계속 회자되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클 텐데 제가 사장님을 위해 기사 관련해서 손을 써볼까요? 부사장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훈은 김도연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은채를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직접 언론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7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묵인했고 지금은 그 잘못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더 이상 숨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우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7년 전 서은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당시의 회의록 원본, 그리고 김도연의 아버지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덮고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것이 은채를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지훈아, 무슨 일이니? 표정이 왜 그래? 지훈의 아버지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7년 전 서은채 승무원이 겪었던 억울한 일과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야. 회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 승무원 하나 때문에 회사가 위기에 빠질 뻔했는데.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지우는 더욱 분노했다. 아버지, 그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개인의 인생을 짓밟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가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지훈의 고백에 아버지는 충격에 휩싸였다. 뭐 사랑, 너 미쳤구나. 이제야 정신 차리고 소율이 엄마를 잊나 했더니 이제 와서 그런 천박한 승무원한테 마음을 빼앗겨. 게다가 불륜 기사까지 났는데. 아버지의 모욕적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다릅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서재를 나섰다. 그의 손에는 7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언론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는 김도연의 아버지 부사장에게도 찾아가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말했다. 지훈아, 제발 이러지 마라. 이 모든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아버지는 절규했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은채의 명예를 되찾아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서은채는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비난의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도연은 그녀에게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고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을 왜 일을 키워? 소율이 그 아이도 네가 떠나서 상처받았겠지. 다 내 탓이야. 은채는 메시지를 읽으며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소율이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왔다. 은채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며칠째 계속 걸려오는 스토커의 전화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어쓴 채 조용히 울었다. 그녀의 삶은 다시 한번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직장과 명예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남자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다시 한번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한지우는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향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와 홍보팀장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지훈의 아버지와 김도현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굳힌 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은채와 소율이뿐이었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7년 전의 진실을 밝히고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 사장 한지훈입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그들은 지훈이 서은채와의 불륜설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지훈의 첫마디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다. 오늘 이 자리는 최근 불거진 제 개인적인 루머에 대해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저희 항공사가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한 직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지훈의 말에 기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뒤에 있던 스크린에 7년 전 사건의 진실이 담긴 자료들이 띄워졌다. 당시의 회의록 원본, 그리고 은채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했던 부당한 결정의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지훈은 한 문장 한 문장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이야기했다. 7년 전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 항공편에서 발생한 기내 의료 응급 상황은 저희 회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영진은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신입 승무원이었던 서은채 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응급처치 미숙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그녀를 징계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지훈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지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저 역시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경영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소신을 굽히고 침묵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통감하고자 합니다. 서은채 승무원은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다. 그의 사과에 회견장은 더욱 술렁거렸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사장님, 그럼 최근 불거진 서은채 승무원과의 관계는? 서은채 씨와 저는 소유리의 보모와 고용주 관계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연민 이상의 감정을 느꼈고 소유리 역시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녀가 불륜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게 된 것은 모두 저의 불찰 때문입니다. 제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담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은채를 향한 사랑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그의 고백은 기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한편 은채는 작은 원룸에서 지훈의 기자회견을 TV로 보고 있었다. 지훈의 용기 있는 고백에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들,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습니다. 가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와 배신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지훈은 곧바로 은채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채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은채 씨, 기자회견 보셨나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네, 봤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채 씨, 저는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고 당신과 소유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와 소유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과 소율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소율이의 작은 미소, 지훈의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소중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훈 씨. 은채의 목소리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은채의 대답에 지훈은 휴대폰을 든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은채는 지훈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율이가 온갈거리며 그녀를 반겼다. 지훈은 은채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를 치유하며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갈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은채는 소율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그녀의 삶은 그 어떤 때보다 아름답고 빛나고 있었다.